합시다. 자, 인트. 소수점은 다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5.5 쓰면 가장 가까운 게 6이려나? 6으로 이제 바꿔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정수. 네. 6이려나? 5려나? 5로 바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 5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 6으로 바뀌어요? 그렇대요. 아니, 해보면 되지. 해봅시다. 5로 바뀌네요. 5가 가장 가까운 걸로 보나봐요, 엑셀. 5.5일 경우에. 앞에가 5라고 써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원래 5는 다음 숫자 바뀌고 5 미만은 앞에 숫자 원래 바뀌고 그냥 5로 바뀌어. 엑셀은 그래. 그러니까 이 5.6이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6이랑 가까운데 컴퓨터는 안 그런가 봐. 저번에도 해보면서 내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은 했었어. 자, 그러면 여기 D2에다가 73.3 문제가 뭐니? 몸무게와 키를 이용해서 BMI 지수를 정수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교재 403페이지예요. 근데 이 BMI BMI 값을 구하는 방법이 몸무게에서 키 나누기 키를 2번 곱한 값 그러니까 B2에 나누기 C2 곱하기 C이니까 키를 2번 곱한 값이네요. 그죠? 키 나누기 키 곱하기 키. 아무튼 해봅시다. 그렇대요. 자, 는하고 인트 불러줍시다. 자, 인트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그 정수로 바꾸고 싶은 숫자값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넘버 하나만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컴퓨터에 문제에서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넣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몸무게 값을 불러올게요. B2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나누기 슬래시입니다. 요게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했나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리고 키 C2 곱하기 곱하기는 별입니다. C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C를 또 넣어줘야 되는데 다음처럼 이렇게 좀 가려져 있죠. 이러면 여기가 클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커서가 이렇게 앞으로 빠질 뿐이지. 그럴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셀을 클릭을 하고 방향키 위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이 아래쪽에다 클릭하세요. 했어요? 그리고 위로 방향키 위 그거 누르면 바뀌어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러면 C 곱하기 C에 대한 식이 닫힌 거거든요. 아직 인트 함수는 안 닫혔기 때문에 한 번 더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23이라고 나오게 돼요. 원래는 인트를 빠지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렇게 23.1347이 나오는데 요게 인트를 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소수점은 다 빼고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들도 계산을 해줄 건데요, 선생님. 요 D3에다가는 B3 곱하기 C3, B3 나누기 C3 들어가겠죠. 여기는 D4에는 B4 나누기 C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일 번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일일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 채우기로 채워 넣으시면 나머지 값도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런가요? 넘어갑시다. 모드. 선생님 모드랑 프로덕트는 안 나오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드 옆에 별이 없거든요, 문제에. 마든가? 어쨌든 나누기 하는 거고 프로덕트가 곱하기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sum product 불러줄게요. sum product. 자, sum product는 배열과 배열을 곱하는 함수입니다. 엄청 이름은 어렵지만 총점을 구하는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져 있고 첫 번째 줄 표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런 식으로 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할 때 얘랑 얘를 곱해요. 얘랑 얘를 서로 곱해줍니다. 같은 행에 있는 것끼리. 그러면 요거는 20, 요거는 10, 그 다음 게 20, 60, 40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sum product 함수예요. 행과 행끼리 곱한 뒤에 그거를 다 더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그래서 조금 재밌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배열 1.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함수도 배열 2. 세 번째 들어가는 것도 배열 3.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122인가 222인가 아무튼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때 배열 1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배열 2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배열 3이 여기 또 있다면 배열 3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G2에다가 수량과 단가를 곱한 총합을 넣고 싶대요. 수량과 단가를 곱한 총합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어폰이랑 스피커는 스피커끼리, 마이크는 마이크끼리 곱한 뒤에 더해야 되겠죠? 는 하고 sum product 불러줄게요. SU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배열 1. 우리는 C2부터 C4까지 수량 부분을 배열 1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범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그리고 단가가 배열 2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D부터 D4까지 드래그. 그리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다음처럼 총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럼 값이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G4에다가 직접 한번 계산해 봅시다. 는하고 수량 C2에다가 클릭 곱하기 별 단가 합시다.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 들이 네, 여기가 배열입니다. 그 다음 콤마 여기다 그리고 엔터 하고 엔터 네. 하는 게 좋아. 여기다 클릭 여기다 는 요거 클릭 곱하기 요거 네. 그리고 엔터 하세요. 자, 그럼 얼마 나와요, 선생님? 31만 5천 원 나오죠. 자, 나머지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점에다 올리고 자동 채우기 따라라. 그러면 행번호가 자동으로 업하면서 요거 44만 원 나오고 요거는 29만 9천 원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다 클릭하고는 썸 불러주고 얘네 세 개를 한 번에 합쳐주면 됐나요? 그러면 똑같은 값 나오죠? 105만 4천 원?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저장합시다. 파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했나요? 제가 카톡으로 보낸 파일을 열면은 저장하는 위치가 카카오톡 받은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장 위치 바꿀 거예요. 다른 이름 저장 눌렀어요? 그리고 찾아보기 클릭하고요.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폴더 더블 클릭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냥 수학 삼각함수 문제로 해줄게요. 저장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함수 전에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거 해볼게요. 교재 페이지에 399페이지 볼게요. 왠지 그것도 없을 것 같네. 399페이지 앞쪽이에요. 셀 참조. 자, 함수를 풀기 전에 셀 참조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저희가 셀 이름을 쓸 때 다음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B, 3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상대 참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값이 변동했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기존 자리에서 옮겨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자리가 옮겨주면 셀 이름이 바뀌어요. 그 옮겨진 만큼. 그래서 값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그 값이 변동할 수 있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요게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되면 C3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했을 때 바뀌는 상태를 상대 참조라고 해요. 자, 근데 상대 참조가 아닌
절대참조라는 아이도 있어요. 자, 절대참조는 다음처럼 이렇게 달러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달러의 뜻은 뭐가 되냐면 고정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뭐가 된다고? 고정. 자, 뭐에 대해서 고정을 하냐? 요거 B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열이죠. 그죠?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행이잖아요. 그래서 열 앞에 달러가 붙어서 열 고정이 되는 거고요. 1번 행 앞에 달러가 붙어서 행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참조라는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혼합참조. 사실 혼합참조, 절대참조 이런 거 이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요거는 요거 1이 뭐예요? 행번호죠. 행번호의 앞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뭐가 고정되는 거예요? 혼합참조죠? 행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요. 열 번호 앞에 있으니까 열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직접 써서 이걸 바꾸냐? 그건 아니고요. 키보드에 보면 맨 위에 F1부터 F12까지 써져 있는 거 있죠? 키보드에. 그 중에 F4. 키보드에 F4 있죠? 그 F4의 키캡이 변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클릭을 할 때는 이 B1이 그냥 나오잖아요. 이때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참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F4를 누르면 행의 혼합참조로 바뀌어요. 또 F4를 누르면 열의 혼합참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F4를 누르면 다시 앞쪽에 들어가서 상대참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오타다, 오타. 그거 왜 B1에서 다시 A1로 바뀌어? B1이지. 그거 책에. 오타예요? 오타예요, 오타. 그 B1이 1로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A1로 안 바뀝니다. 있을 수 있지. 사람이 만드는 거다. 많아요, 생각보다. 아, 힘드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외우셨나요? 문제 그러면 하나 풀어봅시다. 있나 모르겠네. 자,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볼 거냐면 38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39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아까 첫 시간에 열었던 10월 7일에 한 거 있죠. 그냥 그거 열어주세요.
선생님. 왜요? 죄졌어요? 선생님 내 까구나? 너무 잘해. 나도. 자, 그러면은 교재 페이지 396페이지에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는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 3번 문제. 자, 요거 다 열어놓으셨죠? 자, 그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에 1, 2, 3 써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 번호고요. 우리는 지금 3번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여기 이 13에다가 클릭을 해줘요. 이 13에 3번 써져 있죠. 출력 형태. 그리고 그래서 거기다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소리야 제품의 평균 가격. 사용하는 함수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countIF는 내일 배우긴 할 건데, countIF는 조건에 대한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아까 sumif와 비슷해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 조건을 찾아줄 범위, 그리고 조건이에요. sumif는 아까 뭐였죠, 선생님? 무슨 함수였죠? 조건의 합계를 조건에 맞는 해당하는 아이들만 딱딱 찾아가지고 그거에 합을 구하는 함수였죠.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 공식 조건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 또 조건 또 더할 범위 그렇지요. 자, 선생님 제가 공식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인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얘기해야 하는 거야. 아셨죠? 화이팅!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if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에버리지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들이 문제를 꼴려고 sumif와 countIF만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는 식은 뭘까요? 공식. 아시는 분. 평균. 더하고 응. 나누기 수. 맞아요. 다 합계를 구하고 총합 나누기 더한 개수를 하면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sumif 나누기 countIF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너무 재밌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소리야 제품의 평균 가격을 구하래요. 그러면 조건이 뭐죠? 소리야죠. 구하고자 하는 값은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은 소리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은 가격이라는 값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13에다 클릭하고는 sumif 먼저 불러줍니다. 총합에서 더한 개수를 나누는 거니까 총합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sumif 불러줘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sum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 조건이 소리하잖아요? 이거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D5부터 D12 셀에서 어딘가에 써져 있죠? 그래서 개발사의 범위인 D5부터 D12를 드래그 해줍니다. 내가 소리아가 써진 데를 찾으면 안 되고 그거 써져 있는 범위를 그냥 찾아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D5부터 D12를 드래그.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소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쌍따옴표 소리아를 쓰셔도 되지만 생각보다 이제 오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띄어쓰기를 구분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 써져 있는 셀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소리아가 써져 있는 셀이 어디예요? D10에 써져 있죠. D10부터 D10이 써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면 돼요. 이때 셀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셀 이름은 주소 그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D10을 클릭해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 콤마. 그 다음에 우리는 제품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제품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뭐에 대한 합계지?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가격의 값의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F5에서부터 F12까지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소리아 제품에 대한 소리아 제품에 대한 총합이 계산돼서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값은 요거 평균이죠. 그래서 더한 값 나왔으니까 뒤에다가 나누기 더한 개수를 하면 되겠네요. 자, 식을 조금 수정하고 싶을 때는 해당하는 셀에다가 더블 클릭 하시면 다시 식으로 바뀌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눠줄 거니까 괄호 뒤에다가 클릭하고 가로 뒤에 클릭했어요? 그리고 슬래시 나누기 그 다음에 count if를 불러줍니다. COU 까지 쓰면 count if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그 count if를 더블 클릭. count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도 조건을 찾아줄 범위, 우리 조건이 소리하고 그거 써져 있는 데가 개발사죠. 그래서 개발사 범위인 DO부터 D12를 드래그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쉼표 찍어주고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인데 우리 조건이 소리아였죠? 역시 똑같이 소리아가 써져 있는 셀인 D10을 클릭을 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평균값이 29,800원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데. 손발이 안 찍어져. 그럼 선생님, 근데 여기 자릿수랑 이거 다 오른쪽으로 했잖아, 숫자나. 네. 그럼 이 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도 돼. 네. 됐나요? 요런 문제들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아, 조건부 서식을 하고 싶은데 할까?
네, 아직 안 배웠는데 하고 싶어요. 할래요. 합시다. 자, 7번 조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선생님?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가격이 3만원 이하인 행 전체의 다음의 서식을 정하시오. 글꼴 파랑 굵게. 자, 조건부 서식은 일단 어떤 거냐면, 원한 이제 범위 내에서 해당 조건의 글꼴, 서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나는 시험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분들 이름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은 80점 이상이 되는 거고 넣고 싶은 서식은 글꼴 빨간색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또 하나 더 예제를 들어봅시다. 자,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전월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수입이 올라간, 판매량이 올라간 값에 글자색을 빨강으로 표시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조건은 판매량이 올라간 값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넣고 싶은 서식은 글자색 빨강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게 조건부 서식.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조건이 뭔지, 그리고 넣고 싶은 서식이 뭔지 두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건이 뭐예요, 선생님? 가격이 3만원 이하인, 요게 이제 조건이죠. 그리고 넣고 싶은 서식은 파랑과 굵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걸 어디다 다 넣고 싶대? 행 전체에다가. 자, 3만 이하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냐면, 그 아래다가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쓸 거냐면, 작거나 같다 3만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아래다. 자, 그리고 거기 행 전체에다가 아래다가 밑줄 치시고, 행 전체는 BO부터 H12까지 라고 써놓으세요. 서식을 넣을 범위가 BO부터 H12까지니까 BO부터 H12를 써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파랑과 굵게 아래다가 서식이라고 써놓으셔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랑과 굵게 아래다가 서식이라고 써놓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저희는 조건부 서식을 이제 행 전체에다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색깔 넣는 게 행 전체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BO부터 H11을 범위를 잡아줘요. BO부터 H12 범위를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가운데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세규칙이라고 있죠. 요거 세규칙 클릭할게요. 됐어요? 위에 메뉴 홈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 세규칙 클릭. 됐나요?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보면 수식을 이용해서 해달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세규칙 들어오면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클릭합니다. 찾았나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규칙 설명 편집에 요 입력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 규칙을 써주면 되는데 다음처럼 뒤에 있는 셀이 가려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 머리 부분에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줄 거예요. 보이게 일단. 옮겼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다 클릭해 줄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조건, 규칙이 뭐죠? 뭐가? 가격이 3만 이하가 규칙이에요. 이때 가격이 써져 있는 셀이 F5부터 F12까지의 가격 값들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 1대1로 비교하지 단체로 한 번에 비교하진 않잖아요. 너랑 나랑 점수, 이 사람과 나랑 점수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하지 모든 점수 다 합해가지고 비교하지 않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한 번에 하나씩만 비교를 해요. 그래서 가격의 맨 첫 줄에 있는 셀인 F5 셀을 클릭을 해줘요. F5 셀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가 F5 셀이 써져요. 이때 F5 셀이 뭘로 들어가요? 참조가? 절대 참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요거 하나만 비교해요. 왜냐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요 아래 것도 이제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절대 참조를 풀어줄 건데 아까 바꾸는 키캡 뭐라 그랬죠? 참조 바꾸는 거? 그치, F4 한 번, 두 번 눌러줍니다. 2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F10 앞에 달러가 붙고요. 5번 행 번호 앞에 달러가 없어져요. 이거는 혼합 참조 중에 10만 고정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놔야 되냐면 컴퓨터가 지금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놨죠. 요거를 이제 비교하고 넘어가요. 끝에 닿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으면 자동으로 이 옆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열은 벗어나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행 번호는 바뀔 수 있게 해주고 열은 고정돼서 벗어나지 않게 절대 혼합 참조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3만 이하를 써줄 건데 나 3만이 어떻게 썼어? 아, 잘 썼구나. 3만 이하를 작거나 같다. 3만을 여기다 뒤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규칙을 썼다면 이제 넣고 싶은 서식을 넣으면 되거든요. 설정된 서식 없으면 옆에 보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 서식을 클릭을 해줘요. 자, 그리고 위에 탭에 글꼴 눌려있죠? 그 다음에 굵게 넣고 싶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굵게 클릭. 자, 그리고 자동에 클릭해서 표준색에 뒤에서 세 번째 거가 요게 파랑입니다. 요 파랑을 눌러줘요. 됐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제 3만 이하인 값들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안 바뀌신 분 혹시 없으시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지쳐가지고 지금